2화 망령의 그림자. 섬을 덮쳐오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 같은 안개였다. 잿빛 장막은 집어삼킬 듯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맹렬하게 밀려와 망령도를 고립시켰다. 지도조차 외면한 섬 망령도. 문명의 흔적은 지워진 듯 눅눅한 침묵과 섬뜩한 기운만이 섬을 지배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과 속도를 뒤로하고 낡은 여객선 갑판에 선 강지연의 눈빛은 섬만큼이나 차갑고 날카로웠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심장은 얼음장 같은 섬의 기온과는 정반대로 맹렬하게 타올랐다. 특종. 안개처럼 자욱한 미스터리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 섬을 덮은 어둠을 찢어발기겠다는 집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사회부 기자 강지연. 그녀의 이름 석자는 곧 특종과 동의어였다. 짐승의 후각, 뱀처럼 끈질긴 집요함,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철 심장.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사건의 심연으로 이끌었고 누구도 열지 못했던 진실의 문을 부숴왔다. 하지만 이번 망령도행은 반쯤은 강제였다. 편집장은 온라인을 뒤흔든 망령도 해녀 실종 사건 파일을 무심하게 던져주었다. 강 기자, 섬에서 바람이나 쐬고 와. 요즘 젊은 것들이 난리라며? 망령도 해녀 실종? 맡아보니 구린내가 진동해. 능글거리는 말투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 편집장 역시 단순 실종 이상의 검은 그림자를 감지한 것이다. 망령도. 섬 이름은 핏빛 전설처럼 섬뜩했다. 망령이 출몰하는 섬. 등골을 서늘하게 훑는 기운에 지연은 오히려 깊이 빠져들었다. 실종자는 김순희. 망령도 토박이 바다를 삶의 전부로 여겼던 베테랑 해녀. 한 달 전 바다에 나간 후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섬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김순희는 허공으로 증발한 듯했다. 수사 종결은 단순 익사. 하지만 섬 주민들은 입을 모아 속삭였다. 망령이 데려갔다고. 미신. 지연은 코웃음 쳤다. 하지만 섬 전체를 짓누르는 짙은 안개와 침묵은 미신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불안했다. 낡은 여객선이 삐걱거리며 선착장에 도착했다. 육지와는 격리된 섬의 공기는 차갑고 낯설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를 찔러왔다. 선착장에 모여든 섬 주민들의 얼굴은 그림자처럼 어두웠고 경계심을 넘어선 적이마저 느껴졌다. 외부인의 방문을 극도로 꺼리는 섬 특유의 폐쇄성이 낯선 공기처럼 지연을 짓눌렀다. 지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주민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기자 강지연입니다. 김순희 해녀님, 실종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순간 선착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정적. 지연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지자 주민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시선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침묵은 쇠사슬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마치 입 밖에 낼 수 없는 금기라도 건드린 듯 그들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등을 돌렸다. 어떤 대답도 어떤 안내도 그 어떤 인간적인 반응조차 없었다. 낯선 섬, 굳게 닫힌 입, 턱 밑까지 차오르는 짙은 안개. 취재는 시작부터 먹통이 되었다. 섬 파출소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위태롭게 웅크린 건물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연을 맞이한 것은 젊은 경찰 박 형사의 어색한 미소였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박 형사는 자리에서 어정쩡하게 일어나며 어색하게 웃었다. 풋풋한 인상의 젊은 경찰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그는 엉뚱한 질문을 던지며 시선을 피했다. 지연은 기자증을 꺼내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사회부 기자 강지연입니다. 김순희 해녀 실종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박 형사의 어색한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 그 사건 말씀이십니까? 그는 책상 서랍을 뒤적거리며 미리 준비된 서류철을 꺼냈다. 이미 단순 해상 사고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톤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불안정했고 마치 외워놓은 대본을 읽는 듯 부자연스러웠다. 서류철을 건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서류철을 받아들었지만 그의 눈은 박 형사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단순 사고라고 단정 짓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섬 주민들은 망령 이야기를 하고 실종된 지 한 달이나 되었는데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박 형사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박 형사님,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 형사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닙니다. 절대 숨기는 건 없습니다. 정말로 단순 사고입니다. 섬 주민들은 미신을 너무 믿는 경향이 있어서. 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땀방울이 그의 콧등에 송골송골 맺혔다. 더 이상 파헤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괜히 섬 분위기만 흉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읍소에 가까웠다. 지연은 확신했다. 박 형사는 진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혹은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거대한 힘에 짓눌려 있는 것이다. 파출소를 나선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촌 마을 골목길을 걸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곰팡이 냄새가 눅눅하게 코를 찔렀다. 집들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고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섬 전체는 죽은 듯 고요했다. 골목길 어귀 낡은 그물을 손질하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김순희 해녀님 아십니까? 실종된 해녀 말입니다. 노인은 힐끗 지연을 쳐다보았다. 깊게 파인 주름, 퀭한 눈,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앙상한 손.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은 무겁고 끈적했다. 마침내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 소리였다. 망령이 씨였어. 지연은 되물었다. 망령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헛웃음을 흘렸다. 젊은 양반은 이 섬 사정을 아무것도 몰라. 망령도는 예전부터 그랬어. 혼이 떠도는 섬이야. 그는 손에 든 그물을 툭툭 털며 덧붙였다. 김순희,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망령에 홀렸어. 욕심이 많아서 바다에 너무 깊이 들어갔지. 노인의 눈빛은 공허하게 허공을 응시했다. 바다는 함부로 욕심 부리면 안 돼. 망령이 가져가 버리거든. 그는 더 이상 지연을 쳐다보지 않고 다시 묵묵히 그물 손질에 집중했다. 지연이 더 물어보려 했지만 노인은 굳게 입을 다물고 등을 돌렸다. 노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섬뜩한 경고처럼 지연의 귓가에 맴돌았다. 망령, 욕심, 바다 가져가 버리거든. 마을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낡은 슈퍼 앞에 굳은 표정의 젊은 여자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섬에서 보기 드문 젊은 여자, 지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 실례합니다. 김순희 해녀님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여자는 지연을 경계하듯 훑어보았다. 창백한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어딘가 불안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저는 서울에서 온 기자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은 다시 기자증을 내밀었다. 여자는 기자증을 흘끗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김민정이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김민정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하게 속삭였다. 기자님, 제발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지연은 의아하게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김순희 해녀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섬은 이상해요. 위험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 안았다.
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안개는 계속 짙어지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김민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에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흐느꼈다. 안 돼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더 위험해져요. 그녀는 지연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돌아가세요. 제발 이 섬에서 어서 나가세요. 그래야 기자님도 안전해요. 저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김민정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황급히 슈퍼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굳게 닫힌 슈퍼 문, 남겨진 것은 지연을 향한 절박한 경고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두려움뿐이었다. 위험, 안전 말하면 더 위험해져. 김민정의 말은 지연의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다. 섬 주민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것도 아주 깊고 어두운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은 그녀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 절망적인 침묵만이 감도는 골목길을 걷던 지연의 눈에 낡은 집, 담벼락 아래 쪼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는 어린 소녀가 들어왔다. 인형처럼 앳된 얼굴, 커다란 눈망울이 슬픔으로 가득한 듯 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다가갔다.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과는 다른 순수한 눈빛에서 희망을 찾고 싶었다. 안녕, 꼬마 아가씨. 이름이 뭐니? 지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소녀는 흙투성이 손가락으로 꼼지락거리며 지연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소녀의 눈동자가 섬뜩하게 빛나는 것을 지연은 감지했다. 어린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심연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소녀는 입을 열었다. 그러나 흘러나온 것은 가냘픈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망령, 그 망령이 순이 언니를 데려갔어. 목소리는 쇠 긁는 듯 쉰 소리였고 마치 늙은 남자의 으르렁거림처럼 끔찍하게 낯설었다. 소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기괴한 목소리. 등골을 서늘하게 훑는 냉기가 지연의 온 몸을 덮쳤다. 지연은 숨을 멈춘 채 소녀를 굳게 응시했다. 소녀의 얼굴은 여전히 앳되고 순진했지만 눈빛은 광기처럼 번뜩였고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순이 언니는 돌아오지 않아. 망령의 신구가 되었으니까. 소녀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흙장난을 시작했다. 방금 전에 기괴한 목소리는 환청이었던 것처럼 다시 평범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지연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단순 사고, 해상 익사, 미신. 소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섬뜩한 목소리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망령. 섬 주민들이 속삭이던 망령의 실체가 지금 그녀의 눈앞에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 하지만 지연의 육감은 격렬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김순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 섬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망령의 그림자처럼 섬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이다. 지연은 굳게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이 섬을 덮은 어둠을 기필코 걷어내야 한다. 핏빛 노을이 칼날처럼 섬을 찢어발기듯 물들일 때 지연은 망령이 깃든 마을 심장부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텅 빈 골목길, 발소리조차 삼켜버리는 정막 속에서 낡고 퇴락한 어구 창고가 송곳처럼 지연의 시야를 꿰뚫었다. 다른 건물들은 그림자 속에 숨었지만 창고만은 썩은 아귀처럼 마을 외곽에 덩그러니 버려진 듯 웅크리고 있었다. 굳게 닫힌 나무 문을 칭칭 감은 녹슨 쇠사슬,
굳게 입을 다문 자물쇠. 오랜 침묵을 맹세한 듯 굳건했지만 역설적으로 지연의 심장을 잡아끄는 강렬한 자장이 뿜어져 나왔다. 본능적인 이끌림에 지연은 참고 주변을 맹렬하게 맴돌았다. 김순희의 녀의 흔적, 실종의 단서, 그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매의 눈으로 샅샅이 훑던 찰나 지연의 손끝에 차갑게 굳은 종이 조각이 감지되었다. 창고 문 옆 썩어가는 나무 판자 틈새, 거미줄처럼 엉킨 어둠 속에 숨겨진 희미한 속삭임. 조심스럽게 흙먼지를 털어내자 칼날처럼 날카로운 글씨가 핏빛 노을 아래 섬뜩하게 떠올랐다. 창고, 일기장. 심장이 멎었다. 발밑이 꺼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 창고, 일기장. 누군가 그녀를 함정으로 몰아넣는 듯한 악의적인 속삭임. 하지만 지연은 이미 덫에 걸린 짐승처럼 멈출 수 없었다. 김순희의 일기장, 그것은 침묵하는 섬의 입을 열 진실을 향한 마지막 열쇠일지도 몰랐다. 주민들의 텅 빈 눈빛, 박 형사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림자, 섬 전체를 짓누르는 끈적한 침묵. 모든 것이 낡은 창고, 어둠 속에 잠긴 일기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주변을 짐승처럼 경계하며 지연은 창고 문을 찢어낼 도구를 찾아 헤맸다. 녹슨 쇠지렛대, 차가운 쇠덩이가 운명처럼 손에 쥐어졌다. 망설일 틈 따윈 없었다. 지연은 쇠지렛대를 높이 치켜들었다. 굳게 잠긴 자물쇠를 향해 분노와 절박함 모든 것을 담아 내리쳤다. 쇠붙이 찢어지는 파열음, 섬 전체를 꿰뚫는 듯 날카로운 굉음이 정막을 갈랐다. 산산조각난 자물쇠, 녹슨 쇠사슬이 뱀처럼 바닥에 뒹굴었다. 삐걱거리는 굉음과 함께 창고 문이 지옥의 아가리처럼 쩍 벌어졌다. 지면처럼 깊고 검은 어둠이 쏟아져 나왔다. 창고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 코를 찌르는 퀴퀴한 먼지 냄새, 뼛속까지 스미는 싸늘한 냉기로 가득했다. 손전등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기자 악몽처럼 흉측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찢어진 어망, 녹슨 닷, 썩어 문드러진 어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버려진 시간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다. 창고 가장 깊숙한 곳, 그림자조차 웅크린 구석, 낡은 나무 상자가 마지막 비밀처럼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지연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저주받은 상자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녹슨 노쇠 자물쇠는 굳게 닫혀 오랜 침묵을 강요하는 듯 했다. 힘겹게 뚜껑을 열자 뼈가 삐걱거리는 듯한 불길한 소음과 함께 상자가 탐욕스러운 입을 벌렸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조각들, 날카로운 냉기를 뿜어내는 칼날, 그리고 낡은 가죽 일기장이 잠들어 있었다. 천 조각을 걷어내자 섬뜩한 은빛 칼날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해녀 나이프. 하지만 칼날에는 핏빛으로 검게 말라붙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핏자국. 지연은 숨을 멈추고 사진 뭉치를 떨리는 손으로 들춰보았다. 사진 속 젊은 김순희와 섬 주민들은 태양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은 망령만이 떠도는 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찬란했던 과거의 단편. 마지막으로 달아해진 가죽 일기장을 움켜쥐었다. 빛바랜 표지에는 희미하게 떨리는 손글씨로 김순희 석자가 새겨져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묵은 종이 냄새가 썩은 숨결처럼 코를 찔렀다. 첫 페이지. 망령도. 1998년 날짜 아래 삐뚤빼뚤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나는 글씨가 잉크 웅덩이처럼 검게 번져 있었다. 지연은 숨을 삼키고 저주받은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섬의 잔혹한 역사가 검은 잉크처럼 뇌리에 스며들었다. 일기장은 김순희의 찢겨진 젊음, 섬의 어두운 비밀을 담은 피 묻은 증언이었다. 20년 전 섬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화마, 단순 사고로 위장된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범죄, 그리고 화염 속에서 쓰러져간 억울한 영혼들이 지금까지도 섬을 떠돌고 있다는 섬뜩한 전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등 뒤에서 얼음장 같은 냉기가 훅 목덜미를 핥았다. 창고 문 밖 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한 시선. 지연은 숨막히는 공포에 손전등을 획 꺼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울리는 발소리. 쿵쿵쿵 심장이 귓가를 찢을 듯 격렬하게 울었다. 누군가 창고 문 앞에서 멈춰섰다. 똑똑똑 망령의 속삭임처럼 섬뜩한 노크 소리가 낡은 창고 안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지연은 핏빛 얼룩이 묻은 해녀 나이프를 움켜쥐었다. 어둠 속에서 섬 전체를 덮은 거대한 미스터리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망령도의 밤은 더욱 깊어지고 진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침잠해갔다. 하지만 지연은 깨달았다. 망령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인간의 심장 속에 다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그 진실을 파헤쳐 망령도를 덮은 영원한 어둠을 걷어낼 것이라고. 다음 이야기 2화.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에서 계속됩니다. 고요한 어둠, 숨막힐 듯한 침묵. 지연은 굳게 닫힌 창고 문을 노려보며 핏빛 나이프를 쥔 손에 핏줄이 솟아올랐다. 문 너머 발소리는 끊겼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의 압박감은 더욱 짙어졌다. 똑똑똑 다시 한번 심장을 꿰뚫는 노크 소리. 지연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문 너머 어둠 속에 숨죽인 존재는 누구인가? 그리고 망령도가 감춘 섬뜩한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짙은 안개 속에서 망령의 그림자가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며 침묵하는 밤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